저는 어렸을 때부터 말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사람들이 앞에 있으면 엄청 말이 많아지고 되게 말을 부풀려서 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저는 낙서하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조그만 어떤 공백이 보이면 거기다 항상 뭔가를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부모님이 보시기에 너는 좀 약간 미술을 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서 사람이 없으면 늘 그림을 그리고 사람이 있으면 말을 했어요. 그 두 가지가 저한테는 뭔가 작업을 해도 되겠다 그런 느낌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중앙대 조속과를 이제 진학을 하게 됐는데, 앉아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는 뭔가를 두들기고 깨부시고 만들고 하는 거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제가 진학을 할 때는 조속과로 흔쾌히 제가 진학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잘한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약간 입체 작업을 하고 돌을 만지고 막 쇠를 막 붙이고 흙을 만지고 했던 모든 감각들이 그 다음에 제가 작업을 할 때 어떤 새로운 매체를 접하게 될 때 겁을 내거나 걱정하지 않고 난 뭐든지 만들 수 있어, 이거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어떤 용기를 주는 데에는 되게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중대 조속과를 졸업할 때 아마 모든 대학교를 졸업하는 사람들이 비슷한 느낌이었을 거예요. 아직 나는 덜 배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유학을 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95년도에 제가 졸업을 할 때 가장 유행했던 게 뭐였냐면 요셉 보이스, 백남준, 이제 그런 게 저희들한테 되게 많이 들려오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학교를 다니고 어디서 작가 활동을 했지? 라고 할 때 그게 독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어를 배워서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됐죠. 제가 첫 번째 콜라주 시도를 왜 하게 되었냐면, 그러면 그 마이 라이프 다음에 이제 그 클라우스 링케라는 선생님 반에 들어가서 새로운 작업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뭐가 하고 싶었냐면, 여전히 그때는 제 방이 작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공간에 대한 욕심이 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방이 어느 날은 공원이 되었다가 어느 날은 슈퍼마켓이 됐다가 어떤 데는 벼룩시장이 되었다가 뭐 그런 게 되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막 사진을 찍어 온 거를 막 가위로 오려가지고 붙여본 거예요. 근데 저는 자신 있게 이거를 이제 애들하고 같이 선생님하고 신작에 대해서 논의할 때 그걸 보여줬어요. 근데 갑자기 클라우스 링케가 너무 심각한 표정을 하더니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유치하니까.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도 해봐. 이게 네 마지막은 아니잖아. 이게 처음이니까 이게 앞으로 계속 발전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해봐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어요. 포토샵을 배워야겠구나. 그래서 이 콜라주를 컴퓨터로 해서 좀 더 그럴싸하게 만들어 보자 라고 했고, 그때 제가 늘 가지고 있었던 공간에 대한 욕심. 난 좀 큰 집에 살고 싶은데 난 왜 맨날 조그만 집에 살아야 되지? 그거를 친구들하고도 얘기를 해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공간에 대한 욕심이 다 있더라고요. 열린 공간에 대한. 그래서 그러면 내 친구들을 뽑아가지고 걔네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공간을 내가 선물해 줘야겠다. 그래서 그들의 꿈의 방을 좀 만들어줘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2000년부터 이제 그 작업을 하게 돼서 2004년까지 12개의 드림룸을 만들게 됐어요. 티나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클래스에 있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는 쓰레기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랑 계속 만나다가 야, 나 니네 집 좀 가보면 안 돼? 나 니네 방 보고 싶어 라고 해서 방을 딱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슬리핑백 하나만 있고 냉장고도 없는 거예요. 자기는 쓰레기를 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쓰레기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살고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너는 꿈의 방이 있어? 너는 어떤 방에서 살고 싶어? 했더니 너무나 당당하게 늪에서 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의 말을 듣고 그 다음부터 리서치를 해서 늪을 찾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한 3시간 거리에 있는 굉장히 작은 늪을 찾아가서 그거를 사진을 찍은 다음에 합성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 친구를 보여주게 된 거예요. 보여주고 자, 여기까지는 완성이 됐는데 너는 이 늪에서 뭘 하고 싶어? 라고 했더니 자기는 그냥 늪이 있는데 이 물이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난 여기서 세수를 하고 싶어, 이빨을 닦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 모습을 제가 찍어서 같이 넣어주게 됐어요. 그래서 완성이 된 게 드림룸 티나입니다. 대한공간 루프에 공모를 해서
이제 전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어요. 그 투모로우라는 전시는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제 사람들을 관찰하게 되죠. 저는 항상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부드럽게 해 나가는 걸 좋아해요. 근데 나는 작가고 어떤 이미지를 만드는 데는 그래도 남들보다는 더 잘하니까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내가 이미지로서 그 사람들의 문제를 조금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강아지를 길렀는데 약간 누가 버린 유기견이었어요. 그 강아지들을 제가 보면서 얘네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작업이 2008년에 만든 강아지 마을이었어요. 거기에 보면 그 달동네에 사람은 다 없고 강아지들만 잔뜩 48마리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강아지들이 그 안에서 사람처럼 각자의 위치와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가지고 마을을 꾸려나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나는 삐삐 같은 사람이야. 나는 별로 큰 능력은 없지만 토미와 아니카랑 같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조금씩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식으로 약간 명랑하게 했던 작업인 것 같아요. 제가 7살 시리즈를 하게 될 때가 한국에 들어온 지 한 4년쯤 됐을 때예요. 전 제가 되게 쾌활한 사람인 줄 알았고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고 되게 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엄청 우울해지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딱히 이유가 없는데. 고민을 하다가 독일에 있는 제 친구 중에 정신과를 공부하는 친구가 있어서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이 상황을 다 듣고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너의 어린 시절에. 지금의 문제는 아니야. 그러니까 잘 한번 살펴봐. 고민해봐. 왜 그런지라고 조언을 들었고 제가 이제 앨범을 막 찾아봤어요. 그때 저희 엄마 아빠와 할머니, 고모, 삼촌이 15명의 대가족이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엄마가 공부를 되게 많이 하는 걸 좋아하고 직장을 다니고 싶어 했는데 할머니는 그걸 반대를 한 거죠. 저는 그때 딱 7살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니지만 분명히 그때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근데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엄마가 날 버리고 도망간 거야. 안 올 수도 있겠다. 어떤 어린 아이한테는 엄마라는 존재가 엄청나게 큰 존재고 그 존재가 흔들리는 걸 내가 경험을 하면 내 몸이 다 반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엄청 예민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서움을 많이 타고 불안, 공포를 되게 많이 느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번 고쳐볼까? 이걸 고쳐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엄마의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구성했냐면 11개의 이야기로 엄마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찾아다니는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맨 처음에 보면은 어떤 아이가 나와요. 근데 이 아이는 제 조카예요. 한 아이가 잠에서 깨어나요. 그러면 엄마가 있으니까 항상 집은 깨끗했는데 오늘따라 바닥이 되게 많은 모래가 밟히고 물이 들어와 있고 모든 작품에 나무가 나타나요. 근데 그 나무가 엄마를 상징하고 있고 이 작업에는 실제 엄마는 나타나지 않거든요. 이 카오스 부엌이라는 작품에 보면 싱크대가 열려 있고 개수대에 물이 위로 넘치면서 폭포처럼 보여요. 근데 이 문이 살짝 열려져 있는 안이 되게 어두우면서 엄마가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갔나? 엄마가 어디 갔지? 엄마가 없어졌다. 아이한테는 되게 비상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 방으로 들어가서 저금통을 깨요. 그게 돈은 아니지만 내가 엄마를 찾으러 가는데 누군가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누가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게 느껴져서 이 돼지 저금통을 깨고 그 안에 있는 친구들을 제가 가방에 넣어요. 그 다음 작업을 보면 제가 집 밖으로 나왔는데 이미 그때 나무는 제가 의존했던 엄마가 아니라 약간 괴물처럼 지나치게 커져 있고 싱크대에서 흘러나왔던 물이 이제 바깥으로 흐르면서 하나의 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친구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엄마를 찾아서 가는 장면이죠. 그 다음에 어느 동네에 도착을 하는데 거기에 배나무가 있어요. 배나무에 한쪽은 꽃이 펴 있고 한쪽은 아무런 잎사귀가 없이 무서운 갈매기들이 앉아 있어요. 소녀를 자세히 보시면 소녀의 양갈래 머리카락 중에서 오른쪽의 머리카락이 길게 이렇게 자라면서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엄마가 있겠나라는 걸 알려줘요. 어떤 시장 같은 동네예요. 아마 엄마랑 갔던 동네 장터 같은 곳인데 아까 부엌에서 있었던 제가 그렸던 엄마의 그림을 가지고 종이 비행기를 만들고 거기에 그 빨간 실을 연결해서 날리면 그 종이 비행기가 엄마를 찾아가고 저는 그 빨간 줄을 잡고 가면 거기에 엄마가 있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이 작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 7살 시리즈가 11번째 이 사진으로 마무리가 돼서
직접 엄마를 보여주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나무도 나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이 작업에는 계속 나무가 등장해요. 엄마를 상징하는. 그래서 마지막 이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화려하지만 되게 간소한 그런 나무가 엄마를 상징하면서 제가 그 나무를 데리고 들어가는다는 걸로 마무리를 하게 돼요. 제가 해외에 어떤 프로젝트 때문에 나가 있는 동안 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저희 엄마가 굉장히 인간관계가 좋으셨어요. 엄청 좋은 친구들이 많았는데 막상 제가 엄마의 장례식을 갔을 때 일어났던 일은 엄마의 친구들이 엄마랑 같이 도모했던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있었는데 아직 장례식도 끝나지 않았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제 그런 일에 대해서 막 물어오는데 저는 인간에 대한 실망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 작업은 특별히 제가 어떤 전시에 내보내려고 했던 작업이라기보다는 제가 앞으로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볼 때, 그리고 내 인생을 생각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작업을 보시면 3개의 작업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공통적으로 바다가 있죠. 왼쪽에도 섬이 있고 맨 오른쪽에도 섬이 있고 가운데는 그냥 바다이고 어떤 나무가 떠 있죠. 왼쪽은 사람이 태어나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운데로 오면 하나의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는 엄청나게 뭐가 붙어 있어요. 그거는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상징하고 얼음이 많이 달려서 무거운 상태에서 심지어 여러 가지 죽은 식물들도 가지고 있어서 되게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고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고 있죠. 또 하나의 섬이 나와요. 그거는 죽음을 상징하죠. 다시 그 땅 안으로 들어가면 죽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어쩌면 내 인생은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 근데 그게 벗어날 수 있는 터널이 아니라 두루마리 휴지의 통로처럼 얘가 나를 계속 따라다니네. 나는 그러면 이 통로를 벗어날 수 없고 죽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힘들게 있어야 될지도 모르겠다. 우연히 제가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어떤 과학자가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세포가 있으면 세포에 핵이 있고 그 외부가 있는데 세포의 핵은 되게 단단한데 외부가 전해질이 되게 많아서 얘가 삼투압작용으로 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핵은 얘가 못 들어오게끔 밀어내려고 하는 긴장 상태가 있는데 이게 바로 세포가 살아있을 때의 모습이다. 근데 만약에 세포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의 경계가 퍽 하고 터지면서 그 농도가 맞춰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고요해지면서 이 세포는 죽게 된다. 근데 되게 그 말이 저를 울렸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싸우려고 하는 모든 것들, 또는 되게 힘들어하는 대상들, 내가 되게 세상을 좋게 보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나를 자꾸 밀고 들어오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지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겪는 일이고, 어차피 내가 죽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고요해질 거니까 이거를 되게 당당하게 이겨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 작업은 남들이 말하는 초현실주의적인 조금 좀 비현실을 만들어내는 콜라주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그냥 그림으로 그리면 편하잖아. 굳이 저거 찍으러 다니지 않아도 되잖아 라고 하는데, 그림과 사진은 기본적으로 너무너무 다른 매체예요. 예를 들어서 그림이라고 하는 건 제한도 없고요. 규칙도 없어요. 그래서 없는 것도 사실은 그릴 수 있죠. 근데 사진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진은 반드시 그 장소에 가서 그 대상을 보고 내가 찍어야지 담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제한이 많고 말 그대로 없는 거는 못 찍어요. 근데 없는 거를 못 찍는 매체를 가지고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저한테는 되게 큰 매력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테마는 실제 제 주변에 있었던 현실 얘기잖아요. 그 현실 얘기를 가지고 거기다가 제 판타지를 넣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현실적으로 만났어요. 굉장히 오래. 마찬가지로 제가 그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바깥에 나가서 그 사람을 대표하는 어떠한 이미지, 내가 상상했던 그 대상을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찍어냈죠.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판타지를 만들어내야 돼요. 만약에 그림이었으면 왜곡이 되게 많이 됐을 거예요. 좀 더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그 사람의 에피소드를 바꿀 수도 있겠죠. 근데 사진이라는 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있는 것만 찍었으니까. 그런데 왜 이것들은 다 되게 비현실적으로 보일까라는 그러한 궁금증과 현실과 비현실이 막 교차되는 그 지점이 사람들이 이 콜라주라는 것을 되게 독특하게 느끼고 그 이야기에 빠져들고, 이 콜라주라는 언어잖아요. 내가 이 언어를 가지고 사람들하고 소통을 할 때 많은 호기심을 더 많이 유발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게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2013년에 캐릭터 에피소드를 하고 나서 2017년 타인의 풍경을 할 때까지 중간에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요. 제가 2015년도에 제가 하려고 하는 이제 작업이 있었죠. 그게 어떤 거였냐면 나무에 눈이 많이 붙어 있고 눈이 되게 많이 포근하게 많이 나온 그런 장면이 꼭 필요했어요. 그래서 2년에 걸쳐서 계속 산을 다녔는데 희한하게 그때만 눈이 거의 안 왔었어요. 설악산에 눈이 왔다 그래서 정말 다 이구지고 설악산을 올라갔는데 이미 중간부터 눈이 없는 거예요. 한라산에 눈이 왔대요. 그래서 미친 듯이 쿡쿡쿡쿡 뛰어내려가지고 다시 제주도 비행기를 타고 한라산을 갔죠. 거기에서 촬영을 완성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그때부터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그 전부터 허리가 계속 안 좋았는데 이제 내가 원하는 장면을 얻었을 때 너무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병원을 가서 MRI를 찍었더니 이미 척추뼈가 하나가 이렇게 다 갈라져가지고 주저앉아 있고 이게 다 골절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되게 많이 안 좋은 상태고 MRI 상으로 보면 80세 할머니의 허리인 거다. 그 전까지는 제가 작가 생활을 하면서 내가 작가였던 적을 후회해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만들어내는 이미지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난 이 직업을 너무 사랑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파서 누워있고 앞으로 더 나빠질 거를 생각을 하니까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이거 작업 때문인가? 나 이거 계속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당시에 제가 되게 잘 지냈던 친구들이 있었죠. 그분들은 컬렉터이시기도 하면서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도 됐죠. 저분들은 나와 비슷한 세대에 태어나서 저런 직업을 갖게 되고 사회적으로 촉망받으면서 모든 게 다 완벽하게 멋있어 보인다. 엄청 부럽다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던 것 같아요. 아파서 누워 있으면서 내가 제일 잘 지내는 사람들이고 나를 도와줬지만 내가 갈 수 없는 다른 풍경을 가진 직업을 동경하게 됐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작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일 많이 공부한 작업이 금융인의 돌산이었어요. 거의 한 10년 전에 저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었는데 금융인들이셨어요. 그분들은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고 주식계의 샛별 같은 분들이고 엄청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그 돈의 개념에 대해서 왜 돈이라는 게 있는지, 왜 주식이라는 게 생겨났는지, 주식의 시장이 왜 막 뛰는지에 대한 모든 얘기를 저한테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 얘기가 나한테 잘 안 먹혀 들어갔지만 그 이후에 제가 다큐멘터리 같은 거를 찾아보고 어떤 서적 같은 거를 뒤져보면서 돈이 이런 거였구나. 돈이라는 게 생각보다 무형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버는 이 돈이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로 돌을 금으로 만들고 다시 금을 돌로 만드는 사람이겠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작업을 하게 됐어요. 금융인의 돌산을 보면 어떤 흙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돌이 되게 많이 있는 어떤 커다란 채석장 같은 분위기에 있어요. 이 작업을 자세히 보시면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지만 그 바위 구석구석에 황금 덩어리가 굉장히 많이 깔려 있는데 워낙 톤이 비슷하고 덩어리의 크기가 비슷하니까 잘 찾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즉, 이 맨 땅의 바위이고 그냥 흙이지만 이 금융가들이 이 흙에 들어가서 아무 가치 없었던 어떠한 돌을 어떤 주식이라는 가치를 두고 사람들이 이게 가치 있다라고 말을 해주면 그때부터 이게 가치가 생겨나고 어마어마한 돈이 되고 커다란 주식 덩어리가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들은 이것들을 아무 가치 없이 버려지게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작업을 보시면 한 나무에 전깃줄을 달고 있는 많은 전구들이 있고 그리고 그 전선들은 꼭 어떤 그래프를 상징하듯이 이렇게 널려 있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주식시장을 가서 보게 되는 여러 회사들의 가격 변동이라든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는 모든 그 경제 지표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구들은 불이 꺼진 것들은 말 그대로 가치가 사라진 것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조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밝아지고 꺼지는 것이에요. 금융인들이 이 돌산을 황금산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돌산으로 만들었다가 그들에 의해서 조정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공직자의 얼음기둥도 엄청나게 큰 권력에 대한 얘기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힘을 갖기를 원해요.
제가 느끼는 공직자들은 청명하면서 깨끗하고 되게 투명해야 된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되게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얼음강이 필요했어요. 그 작업을 보시면 기둥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공직자의 얼음 기둥이어서 보시면 땅에서 밑에서 위로 솟아나는 고드름이 있고 그걸 알고 위에서 내려오는 고드름이 있어요. 그게 딱 만나면 커다란 얼음 기둥이 되죠. 누군가가 권력을 향해서 다가가면 위에서 그 권력이 그걸 알아보고 그 권력의 고드름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학은 보통 되게 청렴한 정치가라는 느낌으로 제가 세웠는데 어떤 학은 그걸 멀리서 바라보고 있지만 어떤 학은 그 기둥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올빼미가 이 하얀 학한테 우리의 기둥 안으로 들어오기를 유인하고 있고 이제 어떤 것을 결정한 그 학이 그 기둥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을 촬영할 때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얼음이 통째로 꽁꽁 얼어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청송이 제일 추운 곳이었기 때문에 청송에 있는 강들을 굉장히 많이 제가 돌아다니고 촬영을 되게 많이 했고 그래서 그 얼음들을 사진을 찍고 이렇게 작업을 만들어서 완성을 하게 된 거죠.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작가들은 굉장히 큰 이슈를 다뤄요. 정치적인 이야기, 사회적인 이야기, 너무너무 빅 이슈이고 뭔가 되게 철학적인 이야기이면서 뭐 정말 거대한 어떤 선언 같은 이야기들을 다루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작업을 보면 멋져 보여요. 반면에 제 작업들은 소소한 사람들의 얘기를 다루게 있기 때문에 되게 작은 이야기들이고 흔한 이야기들이고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되게 관심이 없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건 모든 이 작은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충분히 깊게 다루어졌을 때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큰 이야기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콜라주 작업이 엄청 매력적이에요. 왜 매력적이냐면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바라는 건 뭐냐면 이게 좀 더 간단해졌으면 좋겠어요. 보여지기가. 근데 보여질 때 군더더기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좀 더 심플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걸 딱 봤을 때 뭔가 명확했으면 더 좋겠어요. 그게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향의 작업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게 앞으로의 제 목표입니다. 늦게 나올 거예요. 엄청 오래 걸려서. 그런데 뭐 시간은 많으니까